25페이지 의무부담행위와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 갑니다. 자, 이게 23회 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의무부담행위 어떤 건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요 X 부동산이 1억이면은 보통 이제 5월 날 계약금을 꼽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꼽아요. 보통 몇 프로 꼽습니까? 10%. 그래 1,000만 원을 결제를 이렇게 합니다. 줍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쓰죠. 쓰면서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 플러스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했어요. 그럼 요때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 걷고 계약서 쓸 때, 이때 무슨 행위냐면은 요거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자, 그리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한다. 등기를 넘겨뿐만 이게는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무슨 행위랍니까? 처분행위랍니다. 처분행위.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약을 맺으면, 각종의 계약을 맺으면 무슨 행위라고? 채권행위라고. 이전 등기가 되고 처분하면 처분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채권행위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는 뭐 중도금 줘야 되고 목적물 넘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행의 의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 한단 말이에요.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아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뒤에 이행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다시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행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서를 쓰면은 이행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행해야 된다 있잖아요. 맞죠? 이행 문제 생기지만 요거는 이전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행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이 채권행위라면 옆에다가 우리가 각종의 계약들 이렇게 합니다. 계약들. 그래서 계약 등 각종의 계약 등 이것들은 채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라는 거는 뭡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죠.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를 하는데, 요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준물권행위도 있죠. 준물권행위도 있습니다. 자, 물권행위 내용이 준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랍니다. 이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게 채권의 양도 이겁니다. 채권의 양도. 이 채권 양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처분입니다. 처분이에요. 처분. 채권 양도가 처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합쳐서 무슨 행위 한다? 처분행위랍니다. 그리고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도 아니고 이행 문제 남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의무부담행위 나옵니까? 첫 번째 줄, 당사자에게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남는다 그랬습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각종의 계약들 있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등등 분양계약 이런 계약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채권행위. 다음 페이지 보면 됩니다. 처분행위 나옵니까? 자, 처분행위란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밑에 보면은 2번과 3번 묶어놓으면 돼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준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나와 있어요. 그거 줄 보시면 돼요. 채권양도, 채무 면제, 면책적 채무 인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 보기 전에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0페이지의 4번 문제. 4번 문제.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까? 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무 부담 행위인 것은 뭐라고요? 계약 등이죠. 그러면 교환 계약, 이번에 임대차 계약, 재매매 계약도 계약, 분양 계약도 계약. 그거 답 빼보면 답이 5번. 채권 양도는 뭐였습니까? 준물권 행위입니다.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23일 때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가니까 이제 요식행위와 뭐가 됩니까? 불요식행위입니다. 자, 형식을 요하는 게 요식행위죠. 그럼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입니까? 불요식이 원칙이고 예외가 요식행위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출연행위와 비출행위 나오는데 재산의 증감, 첫 번째 줄 끄면 돼요. 재산의 증감이 있으면 출연행위, 증감이 없으면 비출연행위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재산의 증감이 있으면 출연행위, 재산의 증감이 없으면 뭐라고요? 비출연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비출연행위는 좀 아셔야 된다 그랬죠? 자, 비출연행위는 뭡니까? 뭐가 있다고? 동대포 이렇게 돼요. 동대포. 자, 우리가 비출연행위는 이건 옛날에 1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비출행위는 동대포 이게 되죠. 동의, 대리권, 수여, 예? 포기. 일반적 마이너스니까. 자, 재산에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밖에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출행위는 동대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7회 때 한번 나오고 나온 적이 없다. 참고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요.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인데 요건 두 번째 줄에 주택가사에 2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나왔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거 줄 것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은행 가면은 돈을 빌리는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아파트가 3억인데 2억을 대출을 받으려 한다. 그러면 2억의 대출 약정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2억 빌리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 대한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고 은행 직원이 뭘 받아가지고 인감 도장 받아가지고 막 찍죠? 네. 대출도 좀 해보고 이렇게 담보대출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되는 기라. 에? 아시겠죠? 공치부세면 뭐 경매까지 당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경매까지 당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늘 대출하는 것도 이거 알아야지 민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의 종된 계약입니까? 금전 소비대차의 종된 계약. 이해됐어요? 이해가 되면 안 틀린다고요. 이거 바꿔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주택가세 시험에. 자, 그 다음 밑에 갔어요.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자, 요건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서 노트는 4페이지죠, 이제. 4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 매매라는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부터 봅니다.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자, 그러면 첫 번째 당사자, 두 번째 각각 을을 뭘 한다고요? 당사자랍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 교환 목적, 임대차 목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성립을 하죠. 됐어요? 자, 판소노트 4페이지입니다. 필기 다 돼 있죠? 자,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건입니까?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성립 요건 나옵니다. 자, 특별 성립 요건은 어떤 거냐? 특별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다가 더 요구하는 겁니다. 혼인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의사표시 합치가 있지만은 어디 가서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 그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했어요?
예. 근데 보증이 세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보증? 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밖에 있지만은 무좀을 선점을 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먼머리도 제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천연 기념물입니다. 아시죠? 무좀을 선점을 했는데, 그래서 선점을 했는데, 자 이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뭡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먼저 혼인신고부터 해보세요. 뭐 결혼하기 전에, 알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하니까 맞죠? 아 그래요? 자 요즘은 이제 요즘은 갈굼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못 몰라가지고 자 혼인은 뭐 해야 된다고 신고 더 이상 이해했다는 우리 저희 뭡니까 부원장도 이제 동영상 듣고 있기 때문에 혼날 수 있어요. 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라고. 자 봅시다. 혼인은 뭐 해야 되고 신고해야 됩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돼. 이게 특별 승인이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되죠. 네.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뭐 혼인은 신고, 그 다음에 유언은 또 뭡니까? 유언은 일정한 방식. 여기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파소도 돼 있죠, 그래? 그 다음에 요물계약에 그 줄권에서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택가액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물계약일 때는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이 뭐예요? 계약금 계약같이 물건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 그게 주택가액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 적어놓읍시다.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특별 성립요건입니다. 특별 성립요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립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적은 확정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불일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밑에 적어놨죠.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 허위표시하고 착오 이거 다음 주에 배운단 말이에요. 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기 강박. 사기 강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착오인데 여기서 비진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다른 것을 표의자가 적어놨죠. 알고 해야 되고 요거는 표의자가 모르고 해야 된다는 내용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적어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러한 요건을 싹 다 갖추면 효력이 뭡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데 흥결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무효 또는 뭡니까? 취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 사장에 가면 다시 배웁니다. 여기 사장에 가면은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 배우고 배웁니다.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대리 배우고 무효 취소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권리 능력이 없고 의사 능력이 없이 법률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유 탄생이 없으면 무효.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 사유 강박은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흥계 생기면.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나옵니까? 특별. 자, 이게 이제 24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 효력 요건. 자, 특별 효력 요건은요. 조건은 뭐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나왔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랜저 사주겠다. 이게 했어요. 합격하면 사주고 합격 못하면 못 사주잖아요. 이게 조건이야. 조건은 언제 효력 발생하는데? 조건이 성취, 합격해야 돼.
조건이 맞을 때 성취 시 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한은 뭡니까? 자, 기한은 도래해야 됩니다. 갑이 사망하면 이걸 뭐 주겠다, 니한테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갑이 사망하면 기한이 뭐 해야지?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기한은 도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허가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맞나요? 자, 요거는 허가제는 무엇이 허가시 매매가 뭐가 됩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시 이렇게입니다. 유언자가 사망 시 다섯 번째가 대리인에서는 대리권의 수요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특별 뭐라고요? 효력 요건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옆에다가 또 이렇게 별표 딱 해놓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판례입니다. 이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언제 합니까? 등기법 할 때도 이제 나올 건데 우리 농지를 등기할 때 농지증 제출하죠. 누가 발급하면 누가 발급해요? 읍면장. 시군면장이 이게 발급하잖아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입니까? 등기 요건이다. 적어놨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3번 지문으로. 자, 그래서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거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로 가서 의 돼 있습니까? 의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성립 요건을 갖추고 세 번째 주 가서 유효하기위해서는 유효요건을 갖춰야 된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동그라미 2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요겁니다. 요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특별 성립 요건은 줄 쫙 끊으시고 우리가 여기 요물계약에서 물건에 인도돼 있죠. 거기까지 줄 것이면 돼요. 됐어요? 그거 다 줄 거놨을 거고. 효력 요건입니다. 자, 효력 요건은 의의 두 번째 줄 것이고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만 줄만 끊으시고요. 넘깁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실타는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해놓고 특별 효력 요건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 주말 허가, 정지 조건에서는 조건의 성취, 기한은 도래, 유언자는 사망 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별표 해놨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언제 나왔냐면 24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어디입니까? 30페이지 넘겨보세요. 30페이지 넘기면 5번 문제 있습니까? 5번 문제 풀어봅시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나와 있습니다. 1번 대리행위에서 뭐가 존재? 대리권 존재. 특별 효력 요건 대리권 존재. 맞아요? 대리권 존재,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 여기 나오네. 조건의 성취. 맞죠? 정지 조건에서는 조건의 성취. 맞아요? 자, 무슨 요건이다? 특별 효력 요건. 정답 몇 번?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효력 요건이 아니다. 급하지 않으냐 이 말이야. 답이 3번. 그 다음에 4번에 목적의 적법. 적법은 뭐예요? 여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 여기 있네요. 적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는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 자, 그러면 문제가 뭐랬습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거든요. 효력 발생 요건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있죠? 요거 아닌 거 고르랬어요. 답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이다. 그 판례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31페이지 이제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
32페이지 바로 펴입니다. 자, 32페이지 펴시가지고 목적은 뭐 되어 있어야 됩니까?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줄 끄면 돼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확정될 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과 대금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도 줄 거 있죠. 사후에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다. 자,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체크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제 목적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가능입니다. 가능. 자, 목적은 실현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 자, 가능은 우리 판서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 판서노트 몇 페이지다? 5페이지. 가능입니다. 가능.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이것도 자꾸 떨어지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은 겁니다.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 씁니까? 씁니까? 쓰죠. 이렇게 계약 쓴다. 자, 그랬을 때 요 계약할 때부터 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요거 좀 지워봅시다. 농지체 자격명은 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좀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불능이 뭐야? 원시적 불능. 자, 물어볼게요. 최초의 취득은 뭐라고? 원시 취득. 최초의 사람 원시인. 처음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 이해됐습니까? 자,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뭐고요? 소실하고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놈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말을 믿고 신뢰를 해가지고 자, 대출을 받고 이자 들어가고 왔다 갔다는 경비가 들어갔어요. 경비가.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일을 한다? 신뢰 이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돈을 준비하고 갔더만은 얘가 목적물이 있다 없다? 없다. 무소식 없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목적물이 없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뭐라고? 무효입니다. 자, 이럴 때는 뭐 한다고요?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535조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때는 무슨 이익 배상하더라? 실내이익을 배상하는데, 자, 실내이익 배상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또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이 됩니까?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판서노트 되어 있습니까? 전부 불능이 되고 일부 불능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부 불능일 때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담보 책임이나 일부 무해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네, 그거 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요건이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이 된다?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묻기 위한 요건, 이제 여기다가 성립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놔야 됩니다. 앞에 들으신 분들은 적어놨을기고. 적어놨겠죠? 네,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거?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이 되고, 두 번째 갑이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는 어떤 상태에 됩니까?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을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 됩니까? 무과실이야 된다. 선의이고 무슨 과실이다? 무과실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야 된다.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믿었는데 과실이 없어야 내 신뢰 내놔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처음 오신 분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옵니까? 맞아요? 첫 번째 보니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일 것. 판소노트 74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74페이지 보니까 원시적 불능일 것. 두 번째가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뭐를 초과할 수 없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소노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니스간다고 계약부 가면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타이틀에 몇 페이지 참조 해놨습니까? 5페이지 참조 해놨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5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원시적 불능을 받고요. 이제 무슨 불능 간다? 이제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후에 무슨 발적?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후에 불능이 됐다. 자, 일단 요거 정의하고 갑시다.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뒤에 불능이 됐잖아. 맞나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뭐다? 계약 자체가 유효죠? 유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왜?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는데 뒤에 불능됐거든.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이 누굽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채무자입니다. 자, 채무자 갑에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집니다. 그러면 채권자 갑이, 채무자 갑이 목적을 박살내면은 요때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6월 1일 되면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이제 계약을 뭡니까?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누가요? 을이 갑에게. 갑이 이전 등기 못하니까 이전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럼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잘못이 없어요. 태풍, 그 다음에 지진으로 박살났어요. 네? 자,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계약서를 맺었는데 5월 15일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그럼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이 된다.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한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행한 계약금은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위험은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 자, 예외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게 이제 예외다. 필기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죠. 이 정도 해놓으시고 나중에 위험 부담 가면 다시 배웁니다. 위험 부담 몇 페이지 참조? 77페이지 참조. 됐어요? 네.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7페이지 보니까 판소도 77페이지 77 맞죠? 네. 77페이지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위험 부담. 타이틀에다가 뭐라 적어놔요? 5페이지 참조 적어주세요.
위험 부담이 된다. 그러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고 이미 이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원칙입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려면 채권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 귀책 사유로. 자, 여기 의뢰 귀책 사유죠. 네, 귀책 사유로 박살났을 때. 그다음에 수령 지체. 맞나요? 수령 지체 중에 박살났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자, 누가 책임을 지더라?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 을이 박살낸 거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돈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됐나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22, 27,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그거 말고도 시험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총 몇 번 나왔던 10년 동안 4번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3번 나오고. 그래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복습을 하면서 한 달 뒤에 또 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책 공부하고 연결돼 가지고 할 거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땄어요. 따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얘가 찾아와서 뭐랍니까? 저만은 목적물 박살나고 없는데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죠. 여러분이 땄다 생각하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인데? 그럼 계약이 무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어. 535조에. 그러면 니는 실내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얘가 실내이익이 뭔데? 이러죠. 네가 들어갔던 대출 금액, 이자, 경비 달라고 할 수 있어. 아시죠? 근데 뭐를 초과할 수는 없어? 이행이익은 초과할 수가 없어. 이게 설명이 돼야 돼. 아시겠죠? 되고 그 다음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고 자, 갑이 악이 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불능됐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다.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예요. 유효다. 자, 갑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릅니다. 갑이 박살냈다. 그러면 이행할 수가 없죠 이때. 그러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행 계약 해제, 손배로 가고 둘 다 잘못이 없이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행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라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목적이 가능할 차례죠. 맞나요? 가능은 법률행위 목적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줄 것이고 밑에 2번 갑니다. 가능과 불능의 판단 기준은 무슨 통념? 사회 통념 줄 거져 있죠? 줄 거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불능의 종류입니다.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죠.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현관펜 해놓고 두 번째 줄에 원시적 불능이면은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현관펜?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물을 수 있다고 현관펜 넣으시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줄 거예요. 채무자 기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박살냈을 때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가 있고 자, 둘 다 잘못이 없을 때 태풍 지진으로 박살날 때 태풍 지진으로 발생됐을 때는 뭡니까?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 가서 전부 불능이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전부 불능의 현관펜 넣으시고 첫 번째 줄 중간에 가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바로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후발적 전부 불능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이 된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일부 무효의 법리. 돼 있어요, 갈로에? 그거 되거나 바로 밑에 담보 책임 문제가 된다는 내용까지 판수 노트에 상세히 해놨죠? 해놨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목적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적법성 갑니다. 자, 이제 적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자, 우리가 이제 목적에 이제 적법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되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행기 이렇게 적어놨을 긴데 그 다음에 가능은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한다 이 말이야. 요 가능 받고 이제 무슨 법 간다? 적법으로 간단 말이야. 적법. 자, 우리 판소노트는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6페이지. 적법으로 갑니다. 적법. 적법으로 갑니다. 자, 적법을 하려니까 몸이 쑤시죠? 네, 큰일 났네. 또 쉬어야 되겠네요. 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제가 지울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